반갑습니다. 소방전기 실무 중국과정입니다.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 제대로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자. 동작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신기라는 것은 경계구역 또는 지구라고 그러죠. 경계지구.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수송발신기 등으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관리자 및 거주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 화이어 알람 컨트롤 패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화이어 알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FA 이렇게 표시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수신기는 P형과 R형이 있고요. P형 수신기는 경계구역의 로컬 기기와 1대1 실선으로 화재 및 경보 신호를 직접 송수신하고, R형 수신기는 경계구역 로컬 기기와 중계기와 통신선을 통해 화재 및 경보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로컬 기기라는 것은 감지기, 발신기,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등 수신기와 신호를 주고받는 경계구역의 기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감지기들에 의해 하나의 회로로 방호되는 구역 또는 주소용 감지기 하나로 방호되는 단독구역, 그것을 의미하고요. P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계구역이 쭉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 경계구역의 회로선이 별도로 하나씩 가야 되잖아. 1대1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R형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선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죠. 화재 신호와 경보 신호를 갖다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컬기라는 감지기나 뭐 이런 거, 지구경종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P형과 R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이제 P형이고요. R형이거든요. 그래서 신호 방식에 있어서 입력은 P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공통을 수익증합니다. 마이너스 공통을 수익증하고 출력은 DC24V 전압 또는 접점을 출력하기도 하고, 중계기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압만 출력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계기 기종에 따라서 접점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공통 수익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신반에 보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24V가 있고요. 여기서 회로 릴레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회로라고 단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감지기로 가는 거고, 이 마이너스 선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가 지구 감지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거는 화재 시에 열이나 연기나 불꽃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하면 접점이 붙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붙으면은 이 화재 릴레이를, 이 지구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데 요 마이너스 쪽을 갖다가 수위증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공통선이고 또 마이너스 공통선을 수위증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형 시스템은 감지기에서 중계기, 또 중계기에서 수신기하고 틀립니다. 신호 방식이.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R형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여기 수신반이 이렇게 있고요. R형 수신반이. 그 다음에 중계기가 이렇게 있죠. 중계기 기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지기 뭐 차동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원식, 연기식 이렇게 했으면은, 감지기하고 중계기는 마이너스 공통 방식이에요. 스위칭 방식. 그래서 P형하고 똑같아요. R형도 여기 감지기에서 중계기 사이는 중계기에 마이너스 회로를 갖다가 공통선을 스위칭 해주는 거 P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에서 수신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감지기에서 중계기에 회로에 마이너스를 스위칭을 딱 하면은 여기서는 통신 신호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 중계기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없으면 여기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의 신호로 어드레스를 실어서 통신 신호에 화재 신호를 갖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예? 개별 어드레스, 다중통신 방식, 개별 어드레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출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출력일 때는 여기서 입력 신호가 일단 들어오잖아. 중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는 통신 신호를 이렇게 보내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입력에 대한 출력 신호를 통신선을 통해서 통신 신호로 다중통신 방식으로 보내면은 여기서 그 신호를 받아서 중계기에서 경종등이나 뭐 이런 걸 내보내겠죠. 전압이나 또는 접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R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P형, 감지기에서 중계기까지는 P형이고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 중계기에서 수신기까지는 통신 방식, 다중통신 방식. 그래서 P형 플러스 통신. 예,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배선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P형 같은 경우는 전체가 1대1 실선 배선이, 공용선 빼놓고는 뭐 감지기라든가 이런 거, 또 일제 명동 방식일 때는 경종을 하나로 다 쓰지만은 우선 명동일 때는 경종도 지구별로, 또 지구별로 가더라도 층별 개념이에요. 원래 지구 경종은. 그래서 지구가 두 개 있으면 여기 1층에 지구가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요 경종선 하나로 같이 쓰지만 층끼리는 이 아주 층 안에서는 하나의 경종선 쓰지만 층이 달라지면 경종선이 별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선 명동에서는. 그래서 요런 주의 지구는 물론 별도로 가야지. 예? 감지기는 지구별로 별도로 가지만 경종은 층으로 하나로 쓰고 층별로 하나씩 올라가는데 층에서는 같은 지구 경종을 쓰고 감지기에서는 이 지구별로 하나씩 1대1 실선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선 배선이야. 1대1. 그다음에 R형 같은 경우는 배선 방식이 수신기에서 중계기는 통신선 플러스 전원선. 그다음에 중계기에서 감지기는 역시 1대1 실선 배선. 예? 예, 그렇게. 거기서 왜 1대1로 가는 거니까 간선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로컬에서 가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R형, P형은 배선수가 다량이 되고 R형은 배선수가 소량이 됩니다. 여기 중계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P형은 수신기에서 각 발신기암 있죠. 단독형 발신기암이나 소화전 발신기암끼리 쭉 연결됐을 때 이 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선. 그렇지만 이 간선이 R형끼리는 간선이 간단하게 통신선 플러스 전원선, 중계기 전원선하고 기본선 있죠. 뭐 발신기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런 건 같이 쓰는 거니까 어차피 기본으로 가고. 그래서 그 통신선하고 중계기 전원선만 쭉 연결되면 되니까. 예. 소량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설치 건물에는 일반적으로 소형 건물에는 P형을 쓰고요. R형에서는 대형 건물. 회로수가 많으니까 대형 건물에서는 R형을 해야 되고 소형에서는 P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수용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증설할 때는 어떻게 되냐? 증설할 때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연창을 증설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없으면은 회로를 갖다 수정을 해야 돼. 예? 용량이 뭐 예비가 없다든가. 이거 B형에서는 뭐 배연창 예비 뭐 몇 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 만들지 않아. 방아샷다도 마찬가지고 만들지 않아. 자탐에서만 예비로 뭐 이 수신기 제작 기준에 보면은 예비 회로를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요. 자탐은 몇 프로 이상. 그렇지만 자탐에 해당만 되는 것이지 뭐 방아샷다나 이런 그런 뭐 그런 쪽에는 예비가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증설이 생겼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참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죠. 불러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용이하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은 이 아령에서는 용이해요. 물론 이것도 뭐 거저 먹는 건 아니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로가 증설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겠죠. 증설된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배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들지 않다. 예? 루프 내에서 개통 내에서는 뭐 남는 그 어드레스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통신선에다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중계기 설치해가지고 프로그램만 좀 수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용이하죠. 하는 방법이. 그래서 마이너스 공통 스위칭이라는 건 화재 시의 수신기의 화재 감지 회로별로 각각 마이너스 쪽을 스위칭한다. 예? 예, 아까 설명했죠. 예. 그리고 다중통신이라는 거는 개별 어드레스라는 거는 화재 시 각 중계기마다 고유 어드레스에 의한 식별로 통신 신호를 통해 입출력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 예, 다중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형과 R형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P형 수신기하고 R형 수신기 회로를 같이 그려봤어요. 그냥 대략적인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회로입니다. 그래서 P형 수신기에서는 감지기 회로는 경계구역 곱하기 N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공용선 이렇게 그렇게 가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이렇게 단자대가 있죠. 함이 있고 발신기 함이 있죠. 이게 함이 있으면은 단자대를 통해서 이제 그 간선이 와가지고 다음 경계구역으로 이렇게 간선을 통해서 넘겨치게 하고요. 그러면 단자대에서는 로컬 기기, 뭐 감지기나 뭐 경종이나 이런 표시도 이런 게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간선은 감지기는 경계구역 곱하기 N이라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공용선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R형 수신기는 여기서 지구로 간선을 보낼 때 루프 또는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루프에 통신선이 완페어가 갑니다. 두 가닥이죠. 투시 통신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 그거에다가 중계기 전원선 두 가닥 그 다음에 공용선 응? 그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증설할 때는 이제 계속 통신선 이 하나의 루프에는 중계기를 갖다가 2회로짜리를 127개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루프에.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R형 중계기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계반이라는 게 있어. 중계반이 내장하는 카드 타입의 중계반이 있고 외장형 중계반이 있는데 이 중계반이 몇 개가 이제 이 수신기가 설치가 되어 있냐. 보통 뭐 한 16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중계반을 중계반 하나당 뭐 카드형이 됐든 외장형이 됐든 루프가 2개가 나와요. 2루프씩 나옵니다. 예, 2루프가 나오는데 루프 하나당 중계기를 127개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계기 2회로짜리를 갖다 127개까지 이 하나의 선에다가 루프 하나에다가 127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버가 되죠. 통신선 완페어하고 저는 중계기 저는 두 가닥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각 중계기마다 어드레스를 부여받아가지고 할당받아가지고 예, 여기다가 그 입출력 표에 의해 가지고 결선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계기 전원만 해서 같이 보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24V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케이블을 여기다 간선을 같이 보내줘야죠. 통신선 1페어짜리하고 이해되시죠? 중계기에는 어드레스가 있다. 그래, 여긴 또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입출력표를 짜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요 입출력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경계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 경계구역마다 수동 발신기나 소화전 발신기함이 설치가 되죠. 소화전 발신기함은 소화전 살수 설비가 있는 경우에 소화전 발신기함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소화전 살수 설비가 없으면은 그냥 단독형 발신기함. 예? 요걸 단독형 발신기함이라고 그러고 요걸 소화전 발신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수신기에서 이제 소방연기 설비 간선이 가겠죠. 가가지고 간선이 이쪽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수동 발신기나 이런 걸 이 발신기함을 통해서. 그래서 경계구역 1에서 경계구역 N 필요한 만큼 쭉 연결이 되겠죠. 간선이 쭉 다대로 그렇게 되고요. 요 발신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화재시 강하게 누르시오. 여기 수동 발신할 때 이거 꾹 눌러서 수동 발신하는 것이고, 발신기는 수동 발신이고 감지기는 자동 발신이거든요. 화재시에. 그래서 이 화재시 최초 발견자가 발신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신기에 지구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스위칭하여 지구의 화재 신호와 수동 발신 신호를 동시에 입력합니다. 요게 이 감지기 물리는 단자의 회로 공통의 감지기가 이렇게 물리잖아. 에? 감지기가 물리고 여기에서 같이 병렬로 요 안에 보면 여기도 회로 공통이 있습니다. 발신기 안에. 요렇게 해서 병렬로 요거 접점이 병렬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제 수신기로 가는 거고, 이것도 접점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접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접점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감지기 쪽하고 발신기 쪽 누르는 버튼 접점이고, 요건 감지기 접점이고. 그래서 이게 누르나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수신기 쪽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자동 감지고 요건 수동 발신.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 수동 발신 같은 경우는 이 발신기를 신호도 같이 눌려줘요. 이전으로 돼 있어, 이게. 예? 버튼이 이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회로 공통이고 하나는 발신기하고 공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왜 발신기 신호도 같이 보내냐면은 여기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수신기에서 이 표시등이 동작 표시등이 점등이 안 돼 있으면 감지기 신호만 들어온 거고, 예? 이게 회로 신호하고 감지기 표시등이 발신기 표시등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발신기 눌러서 신호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화재 신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동 발신기를 눌렀을 때는 회로 화재 신호하고 수동 신호하고 발신기 신호하고 같이 들어간다. 동시에. 그래서 발신기 표시등이 들어오고 동작 표시등이죠. 그 다음에 회로 화재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발신기 표시등이 켜졌으니까 이거는 지구의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 신호가 들어온 거다. 수동 신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서비스. 수신기에는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오동작 방지 기능이 있죠. 축적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축적 기능이 이 감지기는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은 45초인가 30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설정하기 나름인데 시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설정된 시간 동안은 감지기가 계속 이게 리셋을 합니다. 10초마다. 이게 처음에 감지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지구창만 들어오고 요 빨간 거 화재 신호 있어요. 경보는 안 나가죠. 지구창만 들어오고 경보는 아직 안 나가는데 이게 10초마다 꺼졌다 다시 들어와. 왜 그러냐면은 리셋을 시키는 화재 신호를 자체적으로 오동작 방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복구를 시켜요. 왜 복구를 시키냐? 복구를 시켰는데 또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지. 계속 설정된 시간 동안 10초마다 한 번씩 리셋을 시킵니다. 화재 신호를.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가 들어오고 다시 10초마다 다시 꺼졌다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보세요. 한번 오동작 신호 일단 화재 신호를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오동작 신호인지 그렇지 않은 화재 신호인지 이제 계속 한번 간을 보는 거지. 이 오동작 방지기에서.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돼도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실화재로 이제 판단을 하고 경종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감지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갖다 축적 기능에 이제 적용이 되지만은 여기 수동 발신기가 눌려서 이 수동 신호가 들어오면은 발신기 신호하고 이 접점 화재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게 수동 발신기 신호인지 감지 신호인지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수신기에서.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만 발신기 신호가 함께 들어온 화재 신호일 때만 요건 지구에서 수동 발신기를 눌렀구나. 이거 실제 화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축적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막바로 실화제로 판단하는 거죠. 수신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타임 화재로 막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경보 신호를 막바로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발색인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실화제로 판단한다. 수신기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 오동작 그 축적 기능이 적용이 안 돼서 실화제로 인식을 해가지고 경종이 막바로 나간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아령 수신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